기존에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아니 유럽 정상들이 지금 몇 시간째 회의를 한 거예요? 17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예. 유로존 정상들이 한 회의 중에 최장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17시간은 뭐 유로존 정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어느 나라를 하더라도 정상들이 모여서 17시간씩 회의를 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쪽잠도 잤다고 그러네요. 우리 시간으로 합의가 중간중간에 예. 방에 가서 샤워 좀 하고 약간 쉬었다 내려오고 네. 다른 사람 토론하고 있을 때 네. 돌아가면서 네. 가능했군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에 회의가 시작돼서 몇 시에 끝났어요? 제 현지 시간으로만 계산해서 현지 시간 오후 4시에 시작해가지고 예.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 7시간 차이 나죠. 예, 저희 시간으로는 11시, 오후 4시 정도? 예, 오후 4시에 시작했으니까 아니 끝난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예. 그 잠시 전에 끝난 겁니다. 네,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합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합의 내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부터 글자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긴 하네요. 네, 지원 내용부터 좀 다음에는 설명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글자를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대 86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 3차 구제금융이고 3년간 860억 100조가 넘는 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20유로의 브릿지론을 제공하겠다. 860억 유로와는 별도의 돈입니다. 포함된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860억 유로를 지원하기 전에 예. 그리스가 망가지면 곤란하니까 우선 그 급전으로 전에, 급전으로 120억 유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은 860억 유로에 포함시키겠다. 포함된 그렇군요. 네, 그리고 부채 경감은 좀 해주겠다라는 건데 부채 탕감은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경감은 해주는데 탕감은 안 된다. 네, 그 말의 무슨 뜻은 얘기죠? 부채가 만약에 2,500억 유로라면 예. 2,500억 유로를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 예. 다만 만기 상한일을 20년에서 40년으로 늦춰준다던가 부채의 부담을 좀 들어주겠다. 예, 아니면 이자 부담을 좀 깎아준다던가 라는 식의 경감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 푼도 깎아줄 수는 없다. 지금 부채 경감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그럼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요구사항이라고 지금 써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3년 안에 그러니까 구제 금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3% 이상의 재정 흑자를 달성해야 된다. 현재는 2.5%인데요. 아직 지금은 마이너스 2.5 네, 맞습니다. 재정 적자입니다. 네. 근데 그걸 흑자로 돌려놓고 네. 3년 만에 재정 흑자를 GDP 3% 수준까지 달성해야 된다. 네, 굉장한 긴축 방안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회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예. 나온 얘기는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예. 아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CNN 뉴스에 풀 텍스트가 어디에 있어요. 풀 다큐멘트가 사실 제가 지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풀 텍스트가 있긴 있습니다. 잠깐 이 화면 좀 비춰주시겠어요? 이 화면이죠. 이 풀 텍스트가 풀 다큐멘트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다 못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를 좀 하시죠. 그 다음에 500억 유로의 국유 재산을 사실상 매각하라라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가 갖고 있는 저 국유 재산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뭐 땅이나 뭐 이런 문화재도 것들, 문화재 들어가. 섬도 팔아야 되고. 네. 참. 이것을 펀드에 맡겨놓고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만일에 매각이 순조롭게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펀드에서 네, 바로 공매 처분을 하거나 그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기는 하지만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 매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는 전력 사업 등 공기업을 민영화해라. 민영화한다. 예, 그 다음에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 1%를 삭감하고 삭감하는데 이 내용 안에는 개시 연령, 연금 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등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 삭감을 이뤄라라는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연금 지급액 1% 삭감은 총액 기준인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GDP 대비 총 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 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1% 삭감해라. 예. 그러면 연금액의 1%가 아니군요. 예. 많은 겁니다. 예. 그러면 한 20억 유로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20억 유로 예. 매년. 예. 저소득인데 노령층의 보조금을 2019년까지 폐지해라라는 게 있고 법인세를 2%포인트 인상하라는 거. 올려라. 네. 그다음에 치프라스 총리는 섬 지역 부가세 30% 할인 혜택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는데 예. 지키지 못했고 축소로만 갔군요. 그러니까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30% 할인받았습니다. 이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치프라스 총리는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모두 줄이겠다. 예, 줄이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2억 유로 정도의 분비를 감축하겠다. 뭐 이런 호텔하고 식당은 어떻게 됐어요? 음식점에 대한 문제도 13%에서 23%로 10%포인트 올리기로. 예. 그러니까 했군요. 사실상 채권단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은 조금 늘어났지만 네, 맞습니다. 그때는 550억이 처음에는 291억 유로를 달라고 했다가 예. 그다음에 정작 유럽 안정화 기금에 신청할 때는 530억 유로를 달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의 중간에서 국제 채권단이 가만히 들여보니까 530억 유로 갖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 그러면 니네 530억 유로 하지 말고 최대 860억 유로를 빌려주겠다라고 채권단이 그러면 늘려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는 지금 뭔가 계산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 채권단에 있는 유로 정상들이 얘기하기를 신뢰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뭔가 우리한테 아직도 속이고 있다. 내가 뻔히 봐도 돈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왜 이 돈밖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신청을 안 했나? 왜 나중에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뢰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앞으로 과정을 좀. 근데 사실 저런 정도의 구제금융 조건이면 처음에 이거 엄격성보다 더 엄격해진 거예요. 더 가혹한 긴축안을 더 가혹해진 거예요. 예, 500억 유로 상당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뭐 반대 투표하고 그 난리 쳤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국민들이 내가 왜 반대를 했냐? 네가 가서 이렇게 더 가혹한 조건을 좀 개선한다고 해서 반대표를 던진 건데. 네, 맞습니다. 조건은 더 나빠진 거죠.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참. 치프라스는 뭘 하는 사람인지 저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으니까 15일 날까지 그리스 의회가 법으로 이것을 명시하라. 15일까지. 예.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 의회에서 이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라. 네, 모두 12개 법안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법률로 반영하는데 12개 법안을 통과시키면 브릿지론을 바로 주고 그 다음에 유럽 등 각국 의회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해당 나라에서요. 그렇겠네요. 그런 다음에 동의가 되면 유럽 안정화 기금 등 국제 채권단이 다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만일에 국회에서 안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부결이 되면 20일 날 22 채무 35억 유로가 있는데 이것은 디폴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0억 브릿지 안 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기 총선 등 전국 혼란이 우려됩니다. 허허.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는 그렉시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리스 의회가 지난주에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한테 냈을 때 이런 계획안을 채권단에 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부채 탕감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치프라스. 그러니까 그 안에도 부채 탕감이 없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보기에도 부채 탕감 요구는 현장에 가서 할 모양이다. 네, 맞습니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결국 없었던 거죠. 이런 표현 어쩔지 모르겠지만 CR도 안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도 야 치프라스는 이제 뭐 하는 거냐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죠. 그렇다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움직이는 거 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반응으로 그리스 10년만 국채 채권은 금리는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예, 환율은 약간 좀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협상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주시죠. 협상 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11일 날 현지 시간 오전 11시부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유로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예. 9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날도. 그렇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그렉시트 우려가 굉장히 증폭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10일 날 오전에 유로존 재무장관이 2차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EU 정상회의, 28개국이 모두 참석하는 EU 정상회의를 하지 않고 유로존 정상회의로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유로존 정상회의는 사실상 독일이 내놓은 카드에 불과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정상이 전부 다 모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그렉시트가 발생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로존에서만 탈퇴할 수는 없고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연합 전체가 와야 된다라는 압박을 준 거였습니다. 시퍼라스 총리한테. 실제로 그렉시트가 일어날 수 있다. 너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라고 압박을 준 거였는데 2차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소 좋은 일이 벌어졌는지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하지 않고 유로존 정상회의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말의 타결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12일 오후 4시부터 유로존 정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도 메르켈 총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독일 언론들의 일부에서는 그리스를 5년 정도 한시적 그렉시트를 하자. 한시적으로 빼자. 네, 맞습니다. 혼 좀 내자.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네, 5년간 한시적 그렉시트를 하자라는 것이 그리스한테 굉장히 큰 공포를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한시적 그렉시트란 말은 일단 유로존 밖에 벗어나서 알아서 너의 부채를 해결하고 와라. 라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아무런 구제금융도 없이 모든 살점을 뜯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채권단이 무조건 담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보를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은행들은 파산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그리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에서 독일이 또 강하게 압박을 한 차원이 있다. 사실 최근 지난 주말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월스트리트저널 논조가 다르고 영국에서 나오는 파이낸셜 타임즈 논조가 다르고 독일 언론들 논조가 다르고 언론들 전쟁도 굉장했어요. 네, 그 독일에서는 대중지 빌트라고 있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얼굴에 투구를 씌워놓고 가서 잘 싸워라.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까지 일면 머리 기사의 사진에 합성을 해서 가서 잘 싸우고 와라, 지지 말고 돌아와라라는 기사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독일 내부의 여론은 그리스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80몇 프로가 반대였다 이런 네, 얘기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앙겔라 마르켈 총리는 아주 강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전략이 주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눈물은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당연히 나올 테고 만에 하나 국회 같은 데서 삐끗하면 또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미 외신들이 보도하기에는 그러면 내가 왜 7월 5일 날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냐. 채권단에 그 안을 수용하지 말라고 반대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더 심한 안을 수용하고 더 가혹한 안을 수용해서 왔느냐라는 지금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5일 날 그리스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참 바보 같은 일이었다라는 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그리크 파라독스라는 책도 있고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이 좀 모자란다는 뜻으로 그걸 좋게 표현해서 파라독스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리스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 이명재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수수께끼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데 올라갈 만큼 그리스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 조롱거리가 될 만한 짓을 또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치프라스가 그 바보 같은 짓을 조직을 한 거죠. 치프라스 총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실각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뭐 일단 오늘은 발을 뻗고 주무시는 거죠. 그리스 의회가 그건 어떤 며칠 결정을 남은 할지는 15일이니까 예. 미국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미국 반응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그죠? 백악관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지금은 다른 또 데서 밤이기도 할 얘기했습니다. 테고 예, 아침이 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아마 CNN에서 백악관의 반응이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동수 기자 그리스 얘기 알아봤습니다. 참 이 그리스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결국에는 뭐 반대투표 그렇게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아무런 보람도 없고, 아니 보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천적으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외에 어떤 국가를 부자로 만드는 마술이 매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땀과 노력만이 개인이건 국가건 부자로 만드는 것이지 국가의 보조, 채권단의 지원 그 어떤 것도 국부를 만들어내거나 개인을 부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참 그리스 사람들이 그 교훈을 잊어먹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또 한 30% 정도 그리스 국부가 삭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채권 국채 가격도 비싸다. 30% 정도 그리스 국부가 또 삭감된다면 곤란한 거다. 저거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저는 한번 가져봅니다. 광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